그리고 이제 요거는 관측된 우주의 어느 한 데이터 슬라이스인데요. 아까처럼 이제 모든 지역을 균일하게 이렇게 관측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요 맨 아래가 지금 우리 지구가 있는 거고요. 이 지구에서부터 하늘을 이렇게 띠 모양으로 딱 선택한 다음에 그 띠 안에 있는 은하들 거리를 쭉 재서 그것을 이렇게 투영해가지고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채 모양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늘에서 띄니까 부채 모양이 이렇게 된 건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무한한 감도로 은하들을 관측할 수 없고 어느 밝기 이상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건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느 한계를 가게 되면은 저 멀리 있는 은하들은 이제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은하들의 분포가 희미해지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시고 보시면은 여기 앞에 이제 꽤 잘 보고 있는 지역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이제 2차원으로 잘렸지만은 3차원에서 보면은 다 이리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인터락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요거는 현재 우주의 시납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데서만 은하가 있었고 얘네들이 이제 연결된 거고 미래에는 다시 끊어져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빛으로만 볼 수 있는 은하들의 분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몇 페이지 걸쳐서 잠깐 설명드린 것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드린 거고 이제부터 이 예술가 선생님들하고 협업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셔서 뭐 암흑물질도 보여달라, 그리고 무슨 연구하느냐 이제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이런 거 한다고 이제 했더니 너무 이제 뜬금없는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이 이제 점점 더 커지시고 그렇지만 아무리 들어도 아마 잘 이해는 좀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협업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박민아 작가하고의 그 교류도 있었고 또 우리 무진 형제 세 분 오늘 다 오셨는데 하고 이제 많은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한테 이제 이런 전시를 하겠다고 이제 가져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게 굉장히 생소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것을 하려고 하실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두 개의 그 하늘을 딱 쪼개가지고 과학자의 하늘과 예술가의 하늘을 이렇게 딱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두 개의 창공을 보며 하는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일단 나누면은 다시 합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시도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리고 제가 쓴 논문을 읽으시고 거기서부터 시과 글들과 그림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다 제가 쓴 거거든요. 근데 예술가들의 그 손을 거쳐서 다시 표현된 그 시과 글과 그림을 보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그 중에 그 세 개를 제가 이제 했는데요. 여기 식이 있고 이거는 이제 프리드만 이퀘이션인데 사실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안 하고 항상 그 권위에 의지하는 그런 그 식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 연구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의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초기 조건에 대한 이 시뮬레이션의 초기 조건은 어떻게 됐다? 지금 보신 그 논문은 저희 시뮬레이션 한 논문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초기 접근에 대한 그 설명을 딱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제 저희한테는 가로축, 세로축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없애버리시고 알맹이만 딱 내셨는데 굉장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학적인 프레젠테이션에서 가로축, 세로축의 레이블을 안 달면 엄청 그 욕을 얻어먹거든요. 도대체 가로축 뭐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둘 다 없앴어. 그래서 이건 정말 새로운 시도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 거죠. 그 중에 여기 맨 위에 있는 요 그림이 이제 어떤 그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그 프라이드를 갖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예술적으로 보이신 것 같아.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별된 그림들 아주 일부분인데 이제 저한테 굉장히 그 다시 보는, 그래서 제가 한 일을 다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됐고요. 이 과정 중에 서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고 스케치를 해 오셨더라고요. 너무 딱 한눈에 뭐 하시기는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등기를 이렇게 양쪽에 달고 한쪽은 과학자의 하늘, 한쪽은 이제 예술가의 하늘을 이제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예술가 선생님들께서 극복해야 하실 일이고, 결국은 이제 조금 변형이 되긴 했지만 이제 이 개념대로 하셨죠. 근데 저는 요 스케치를 갖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좀 달라고. 그래서 지금 제 연구실에 아주 소중하게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분들이 이렇게 직접 손으로 드로잉 해가지고 이런 이거 데생이라고 그러네. 요걸 갖는 것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고, 그거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사이에 같이 있다는 그 상황 자체가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하시고 이제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보여주시는데, 두 개의 창공에서 하나는 이제 저희 논문에서 추출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다 슬라이드로 보여주실 거고, 하나는 이제 다른 건데, 그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필름에서 극미한 점에서 그걸 확대해서 이제 거기다 보여주시겠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보신 그런 우주의 거대한 그 별의 세계, 은하의 세계, 우주 거대 구조의 세계가 저 필름의 극미한 지점에 있는 거기 있는 감광 소작, 이멀전의 확대 모습하고 굉장히 연상돼서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 필름 내놓고 그 추출한 부분을 포인트에서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창공을 보며라는 글을 제가 이제 여기 쓰게 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은 편현주 씨란 분인데 기꺼이 모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찍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앞에 몇 개만 보면은 원래 하나였던 세상이 두 쪽이 났다. 반고의 신화에서는 그렇게 쪼개진 세상에서 가볍고 맑은 기운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들은 가라앉아 땅이 되었다. 반고 신화는 이제 중국의 우주 창세 신화입니다. 그러나 현대 우주론이 설정한 과학적 우주상을 목도한 예술가에게는 그간 알고 있던 세상이 두 개의 창공으로 나뉘어 보인다. 아니 쪼개진다. 그래서 과학자의 창공은 자료나 지식이 쌓여가지만 영원히 모르는 그런 영역인 거고, 예술가의 창공은 오랜 역사와 신화가 쌓여서 그렇게 사람들이 인류가 이해해왔던 그런. 그래서 오히려 예술가의 창공은
진위를 떠나서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늘이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는 우주에 대해서 잘 알겠거니 하지만 과학자는 항상 모르는 대상인 거죠. 그런 두 개의 창공 이야기를 제가 여기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것은 예술의 모든 것은 과학의 모든 것과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지만, 반면에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제가 또 본 것은 뭐냐면은 예술가의 모든 것은 과학자의 모든 것과 상당히 비슷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예술은 굉장히 간극이 크지만 과학자와 예술가는 굉장히 비슷하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자극이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의 굉장히 경외심을 느끼고 자기의 관심도에 따라서 굉장히 놀라움을 갖게 해요. 근데 그 놀라움이 대개는 자각이죠, 자각.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자성을 통해서 나온 자각.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이렇게 많이들 만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사진을 찍자고 졸라가지고 사진을 안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박민아 작가, 왼쪽은 이제 무진 형제들인데, 약간 주책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오늘 강연에 이렇게 자료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만나면서 점점 알게 되고, 뭐 제가 예술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보다도 그냥 이 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분들을 알게 되면서 점점 좋아하게 되고, 친근하게 되면서 관심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이런 거꾸로. 네. 이게 이제 전시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 맨 안쪽에 지금 옆에 걸려 있는 건데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뭐 보신 분 기억하시나요? 필름이죠, 필름. 근데 이게 너무 밝아서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따로 그건 찍었습니다. 뭐 여러 번 다시 봐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석고로 만드신 건데, 여기선 나오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관광소자들의 모습이 이제 어머님 사진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 점같이 작은 지역을 떼가지고 그 부분을 현미경으로 확대했을 때 이제 그 현미경에서 보이는 관광소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본 것처럼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무질서한데 같이 하늘에 있는 그 천체들도 굉장히 무질서하죠. 근데 그 무질서의 이면에는 굉장히 정연한 규칙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도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 하는 점에서 저희 과학자들하고 예술가들하고 굉장히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뛰어넘는 것은 이 사진들이 어머님 사진에서 이렇게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어머님 사진을 했을까? 아마 그 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이제 물 외에는 뭐 물에도 이제 그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 H2O니까 그 산소, 그다음에 물 말고 나머지 물질 전부 다 별에서 온 거잖아요. 산소와 나머지 물질이. 그리고 이제 아마 지구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같은 별에서 터진 물질이 뭉쳐서 될 거예요. 우리 다 옛날에 한 별 뱃속에 있었던 물질들이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드렸는데,
그건 뭐 잘 알려져 있는 거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반응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어머님이 다시 별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셨겠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 사진을 선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어머님 얘기만 들으면은 그냥 가슴이 저미잖아. 그래서 예술가들, 과학자나 다 어머님은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머님 사진 필름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이건데요. 예술과 과학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은 메울 수가 없어요. 근데 뛰어넘을 수는 있다고요. 근데 그 뛰어넘는 방법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친해지는 거죠. 서로 좋아하게 되고 친해져서 그런 그 친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과학에도 그 친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Friendship in Science, 아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연구 주제가 될 텐데요. 과학에서 그 프렌십이 그 훌륭한 그 공동 연구자들의 그룹을 평생 유지시키는데 아마 그 이상의 그 중요한 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 시대가 이상해가지고 친분을 통해서 협업을 하고 하는 것을 범죄시하는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됐는데 사실 그거 없이 인류가 지금까지 돌아간 적이 없을 정도로 친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알게 되고 가까워지고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간극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협업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카즈믹 라이점을 생각한 이유가 그런 거고, 이렇게 그 뿌리가 뻗으면서 서로 번지고 뒤엉키는 그런 그 교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